자, 도식 1페이지 왼쪽 맨 위를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동그라미 2개 있죠? 자, 한번 요거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다 법이라고 쓰시고요. 오른쪽에다 덕이라고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법과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볍게. 법은 외면 타율, 자, 내면 자율. 꼭 빈칸에다 써주셔야죠. 자, 도덕이란 당위의 형식의 제시되는 규범과 가치의 총체다. 그래서 당위에만 동그라미 땅 쳐주시면 됩니다. 도덕은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럼 윤리학은 도덕을 연구하는 것이 윤리학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법과 도덕의 차이점이 이거라면은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현상에서 법으로도 규탄받고 도덕적으로도 규탄받아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조금 좀 규탄하기가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처벌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 반드시 깜빵 가죠. 굉장히 그 도덕적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지 자신의 종교적 아니면 도덕적 신념 아니면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군대 가기를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조금 덜 비판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처벌받고 있습니다. 자, 윤리학의 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학을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규범 윤리학과 비규범 윤리학으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과 자,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나눠집니다. 즉,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둘 다 규범 윤리학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론 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윤리학 사상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요. 이것은 실천 규범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자, 실천 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생활과 윤리 시간에 공부하는 게 이쪽 단원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론이건 응용 실천 규범 윤리학이건 둘의 공통점 그러면 규범자가 들어간다. 자, 비규범 윤리학으로 메타 윤리학이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 뜻, 개념을 분석하는 것, 그래서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윤리학이 있어요. 즉 비규범 윤리학으로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메타 윤리학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지문들이 만들어지니까 선생님 도식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1페이지 아래에 있는 기술 윤리학만 빨리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 메타 윤리학도 실천 규범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기술 윤리학은 단순히 도덕적 관습, 관행을 서술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즉 기술, 서술 같은 뜻이에요. 단순히 서술하는 것이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실을 설명하고 서술할 뿐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들어가지 않는 것. 이 기술 윤리학은 우리가 이제 선택 선지가 5개니까 옵션으로 한 지문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 윤리학은 엄격히 말해 기술 윤리학은 윤리학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 사회문화 시간에 비교론적 관점, 오히려 그런데 더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기술 윤리학.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윤리적 회의주의, 진리 자체에 대한 의심, 이런 게 있다. 일단 이게 기본 윤리학의 구분 틀. 자, 규범 윤리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범 윤리학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이론 규범 윤리학. 자, 우리 윤리학 사상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요. 실천 규범 윤리학. 근데 이 실천 규범 윤리학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자, 이론 규범, 실천 규범 둘 다 규범 윤리학이에요. 이쪽은 이론을 강조한 것이고요. 이쪽은 규범을 바탕으로 뭐를? 실천입니다. 즉 규범 윤리학을 바탕으로 뭐 하자? 실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동그라미 친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적 토대 알고요. 자, 이런 것도 이론 규범, 그래서 공통점 규범성 있다 아십니다.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목적과 법칙으로 작용하는 도덕 규범의 정립,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 또 볼게요. 순수한 지식의 체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됐죠? 학문으로서 뭐라는데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 동그라미 1, 정당화 동그라미 도덕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하는 것, 이론 규범 윤리학.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현실의 윤리 문제, 이건 실천 규범 윤리학이죠. 하는데 뭐가 된다? 이론적 토대가 된다.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크게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행위자를 대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이 있어요. 칸트 의무. 행위 그 자체, 동기를 강조한 거고요. 행위의 결과, 목적론적 윤리설, 그래서 벤담밀, 그쪽, 그 다음에 규칙 공리주의, 이쪽이 글로 들어갑니다. 자, 행위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덕윤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요 아리스토텔레스 넣었지만, 뭐, 윤사 공부하는 애들은 맥켄타이어 생각해야 되고요. 댐댐이, 인간관계, 뭐, 이런 거 강조했습니다.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이거 볼게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행위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규범 체계의 규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거 선생님 일단 그 도식에는 없는 건데 옆에다가 좀 써주셔도 되십니다. 써주셔도 되고 넣어줬고요. 판단의 문제를 강조하는데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 자 이거 기준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선악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뒤에 가서 어떤 그 언어의 의미, 뜻, 개념을 연구하는 학문이 메타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메타윤리학.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은 언어의 의미보다는 이런 거 주로 연구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냥 인생이 무엇인가? 요 표현보다 이런 거 꼭 집어넣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표현 들어가면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자, 그 다음에 실천 규범 윤리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스의 예를 들고 들어가 볼게요. 쭉 갑니다. 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현대사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론 규범 윤리학은 밑에 깔려 있어요. 즉,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구체적 현실의 문제에 윤리적인 어떤 쟁점이 발생했는데, 이론 규범 윤리학이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즉, 윤리적 공백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얀색이죠. 공백이 나타나서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 자 응용 윤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존 시간은 계속 생명, 뭐 낙태, 안락사, 복제, 장기식 이거 다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 나타났던 논쟁들이죠. 자 이것이 필요해졌고요. 자 그래서 응용 윤리학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실천 규범 윤리학을 다른 말로 응용 윤리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학문들을 같이 응용해서 즉 윤리학 그 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과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응용 윤리학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문이 함께 모였으니까 함께 가는 모인 학문이기 때문에 학제적 성격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학이라는 건 여러 학문이라는 뜻이고요. 제자라는 건 모두 제자입니다. 여러 학문이 모였다. 학제적 성격. 우리 윤리학 사상 시간 윤리학 사상이 아니라 사회문화 시간에는 간학문적 성격,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생활윤리, 이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제적 성격이기 때문에 윤리학의 독자성이 있다,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 학문이 만났기 때문에. 자,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자, 나왔죠. 도덕 원리 이론을 응용하자 이론 규범 윤리학을 토대로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실 문제, 실제적 생활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실 문제, 그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실천 윤리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어려웠어요. 도덕 판단의 정당화 방법. 자, 이거 메타 윤리학입니다. 도덕 판단의 정당화 방법. 이거 무슨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이다. 나중에 어렵게 낼 테니까 일단 외워주십시오. 근데 뒷부분에 메타 윤리학 가서 할 텐데요. 도덕 판단의 정당화 방법이라는 것은 논리적 추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학문이 메타 윤리학이에요. 이것을 토대로 그래서 응용, 적용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사이겠죠. 논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응용 윤리학은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OX. 자, 응용 윤리학, 실천 윤리학도 규범 윤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도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한다. 그래서 X. 자, 실천 규범 윤리학은 다른 학문에 협력 없이 독자적, 택도 없는 서리. 무슨 성격? 학제적 성격. X. 응용 윤리학의 경우 사회적 관행에 따라 자, 도덕 문제를 해결하죠. 이 관행이란 단어 왠지 여러분들 맞을 것 같은데 응용 윤리학도 이론 규범 윤리학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아니라 이론 규범 윤리학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X 쳐주셔야 되십니다. 자, 비규범 윤리학 볼게요. 일단 비규범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이랑 기술 윤리학이 있었죠.
아까 메타 윤리학은 뭐 전 시간에 좀 했으니까 메타 윤리학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윤리학은 실천 규범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이건 기본이고요. 메타 윤리학이란 언어의 의미, 뜻, 개념이에요. 의미, 뜻, 개념을 뭐하고요? 분석하는 학문이 메타 윤리학이다.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 뜻, 개념을 분석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로 만들 때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뭐 도덕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메타 윤리학이에요. 의미, 뜻.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합니다. 메타 윤리학을. 자, 볼게요. 근데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악은 무엇인가? 앞에 그 인생이란 단어 조금 악센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이 무엇인가? 이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해요. 선악이 무엇인가는 이제 이론 규범 윤리학 쪽에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선악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게 들어가면 메타 윤리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생에 있어서 옳고 그름, 인생에 있어서 선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의미 동그라미 빵 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메타 윤리학이에요. 저 볼게요. 선악의 기준. 자, 기준을 물어봤죠? 기준을 물어보면은 이것은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윤리학의 탐구 주제로서 요거 좀 별표시 땅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난달, 그러니까 2015년 5월 종로에서 맛을 보여준 문제인데 굉장히 잘 만든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메타에서 제일 어려우면 여기서 끝입니다. 자, 도덕 판단이란 무엇인가? 도덕 판단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도덕 판단의 의미를 물어본 것이에요. 도덕 판단의 의미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윤리학이라고 넣어줘야 된다? 메타 윤리학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도덕 판단이란 무엇인가? 이건 뭐로? 메타 윤리학이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도덕 판단이란 무엇인가? 메타 윤리학이. 한번 내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도덕 판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인생까지 들어갔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앞문장에 인생에 있어 도덕 판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냥 도덕 판단이란 무엇인가? 이건 메타 윤리학이에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도덕 판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꼭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일단 메타 윤리학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과학적 명제로서의 성격이다. 요 말은 단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만든 거죠. 여기서 과학적 명제는 뭡니까? 못못은 못못이다. 그런 것은 A는 B다. 그런 걸 명제라고 말하죠. 즉 두 가지 단어가 만난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명제라고 말을 한다. 이제 명제라는 개념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과학적 명제니까 참 거짓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다. 이런 걸 명제라고 말하고요. 자, 명제의 참 거짓을 강조한다. 즉 어떤 가치 판단보다는 어떤 그 사실 판단을 더 강조하는 거죠. 즉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더 강조하는 거지. 자, 요걸 바탕으로 일단 문장을 만들었으면 한번 이렇게 내가 만들어 본 겁니다. 단어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고 참 거짓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다. 요 지문이 뭐 과학적 명제의 성격을 갖는다.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다. 이 두 지문 다 기출문제로서 메타윤리학의 특징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도덕적 추론이란 무엇이냐? 이론적,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게 또 메타윤리학이에요. 그럼 여기서 언어의 뜻을 분석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고, 과학적 명제? 아, 좋다. 여기까지 넣어줄게. 근데 이론, 논리적 타당성. 그래서 타당성은 논리적 검증을 강조하는 겁니다. 논리적 타당성이란 말이 들어가요. 논리적 타당성. 자, 이 타당성을 검증한다는데 뭐냐? 이겁니다. 원리 있죠? 자, A는 B다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판단을 내립니다. C는 A다.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 추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뒤에서 우리 뭐 공부를 하죠. 이렇게 추론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즉,
원리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 판단에 사실 판단으로 들어가고 사실 판단에서 도덕 판단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것, 이걸 메타윤리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A는 B다, C는 A다, C는 B다. 이거는 이제 뭐 공부 좀 한 애들은 뒤에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기출문제 가지고 이제 많이 풀었을 겁니다. 근데 요쪽 요렇게 연구하는 거, 이 3단 논법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메타윤리학에 들어가요. 이것이 메타윤리학에 들어가니까 꼭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타당성이란 단어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 추론,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사실 판단, 도덕 판단 이렇게 들어갈 때 도덕적 추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이 타당성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거의 메타윤리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당성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추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자, 일단 됐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보겠습니다. EBS 4페이지 맨 앞에 있던 지문인데 의외로 질문이 좀 학생들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겠다. 도덕 판단의 정당하다. 이게 여러분 EBS 아이고야. 나도 한번 책을 봐볼까요? 4페이지인데 어딨냐? 4페이지 맞나? 4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자, 9페이지 위에 개념 플러스 메타 윤리학 그러면서 이 문장이 나와서 좀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 겁니다. 그냥 뭐 무시하고 가는 아이도 있는데 좀 깊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냥 9페이지 위에 메타 윤리학은 도덕 용어의 개념을 분석하고 여긴 쉬웠어요.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요 과제로 한다. 9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요 과제로 한다. 이 지문에서 타당성을 입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 그럼으로써 도덕 판단을 정당화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그 다음에 이 판단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윤리학이다? 메타윤리학. 올해 제일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랑 윤리학의 탐구가 도덕 판단이란 무엇인가? 이건 그냥 단어의 의미 부서 물어보는 거고 요거에서 이제 메타윤리학 낼 수도 있고요. 요 지문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깊이 공부하면 이거 들어가요.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됐지요. 원리를 정당화한다 그랬잖아요. 이쪽은 뭐를 정당화한다고? 판단. 이런 식으로 내려간 판단, 논리적 추론을 정당화한다는 뜻이고, 이건 원리를 정당화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윤리학으로 들어갑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당연히 어서 이제 다루어 행위의 기준까지는 단어를 놓줬으니까 이건 이론 규범 윤리학. 요즘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니까 어렵게 내면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어렵게 낼 수도 없고요. 요 두 개가 어렵게 올해 논점으로 잡히고 있다. 자, 됐습니다. 단어 공부했죠? 문장 만들었죠? 명제를 만들었죠? 명제를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했죠? 됐죠? 그러면 결국 이거 왜 했냐 이거죠. 답 나왔죠. 윤리학의 과학적 학문화가 그래서 메타윤리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지에서 여러분 모의고사 풀 때 막연히 외웁니다. 요즘은 과학적 명제 성격이다.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다. 막연히 외우는데 논리적 선상을 잡으면 되죠. 그럼 과학적 학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추구한다. 메타윤리학 같은 논리로 가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게 가주시고 2014년 이 보기 지문에 하나하나 소중해서 한번 놓아봤습니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문 학문적 성립 가능성 메타윤리학. 따라서 윤리학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 선이란 무엇인 게 아니라 선한 삶이 포인트입니다. 묻지 말고 선하다는 말의 참 거짓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명제, 이 지문이죠. 처럼 검증 가능한 성질인 것인지를 물어야 된다. 자, 이 전체 지문에서 메타윤리학 찾을 수 있고요. 지문 자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어떤 단어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지요. 자, 인간의 삶을 안내하거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좀 없고요.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지 않고 추상적이며 개념적인 탐구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메타윤리학
이렇게 쭉 적으니까 되게 어려운데 세 개로 딱 잡으면 돼요. 단어의 뜻을 분석한다. 의미를 분석한다. 단어의 뜻. 그래서 요런 도덕 판단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웠다. 자, 그 단어가 있으면 명제를 만든다. 명제 참고짓. 명제가 만들었으면 그 명제를 가지고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에 도덕적 추론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론적 논리적 타당성.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의 타당성, 정당성, 메타윤리학.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학문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학문 성립의 가능성을 보다 더 추구하는 것 아니냐. 됐지요? 요 정도에서 끝납니다. 자, 도식 1페이지 왼쪽 아래에 그 OX 선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다 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요거 각각 보면서 맞추시면은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 안 할게요.